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이 사제라 컴퍼니 BEX에 대해서 앰버서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죠? 2부에서는 뭐 수입하시고 계신 이제 제품군들 쭉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제라 컴퍼니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요. 저희가 BEX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도 다 먹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SKU가 많기 때문에 2부에서는 요 제품들 한번 보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BEX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뭐 버팔로 트레이스, EH 테일러, 이글레어, 블랑톤 굉장히 많은데 조금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1순위는 사실 이 법원 브랜드 중에서 최강자가 있죠. 페피바닝크.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도 귀해요. 너무 끝판왕이 먼저 나온 거 아니야? 네. 근데 진짜 이걸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페피바닝클이 귀한 것도 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지만 페피바닝크 가문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잖아요. 페피 이제 가문이 이 제품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문에서의 조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법원 시장이 큰 나라여야 돼요. 네. 법원을 정말 사랑하고 이 규모가 있고 소비가 진행이 돼야지만 첫 번째 조건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조건에 좀 되나요? 안 됩니다. 아하, 네. 법원이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주류 시장은 당연히 소주가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맥주고 가슴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위스키에서도 또 스카치랑 뭐 이렇게 그쵸. 막 쪼개지니까 네. 또 저희가 아는 뭐 골든블루, 윈저, 임페리얼 이 시장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정말 그렇죠. 작은 시장이긴 해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법원이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 위스키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호주, 미국 이런 데 비교하면은 정말 손톱만큼의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조금 조건이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페피바닝크 이래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법원 시장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괜찮다. 그러면 그다음에 뭘 보냐면 저희가 업장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배정을 할 거다 이거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페피 가문이 이 업장이 어떤 곳인지 트래킹을 해요. 네, 그래서 업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바이에 뽑힌 곳이냐 아니면은 업장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냐, 네, 그걸 확인하고 아예 그러면은 배정이네요. 여기는 뭔가 들어왔을 때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사에서부터 네, 다 사제락 본사에서 페피는 정말 트래킹을 세세하게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저희가 막 10병 들어왔어 드릴게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글로벌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해외에서도 근데 일단은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뭐 웃긴 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바 한 곳이 월드 베스트바 1등을 했다고 해도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업장을 보고 나서 거기서 일하는 바텐더까지 확인을 한다고 해요. 어떤 바텐더가 있는지. 네. 그럼 뭐 스타 바텐더가 있냐 없냐 그런 건 보이겠죠. 그러니까 페피가 그 정도로 들어오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니 그러면은 페피바닝클 같은 경우는 그 현지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한 업장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러면 리커샵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를 아니요, 하시나요? 리커샵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른 게 미국은 리커샵이 규모가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마트 크기로 있는 리커샵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약간 면허 같은 것도 또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리커샵에 만약에 페피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건 오픈을 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발매가 출고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3병 세트가 근데 그게 200만 원에 나오자마자 그거를 집는 순간 그게 2천만 원이 돼요. 그렇죠. 네. 리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 짝퉁도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왜 저희 위스키 진짜 마니아들은 귀한 술 먹고 나서 빈병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페피도 마찬가지로 빈병을 그냥 깨버리는 그런 그 정도 급의 술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못 깰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빈병 팔아야죠. 저는 못 깰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셔놓겠습니다. 빈병을. 그러니까 지금 이 페피 뭐 페피바닝크를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제가 국내에서 이거 페피 가지고 있는 분은 솔직히 딱 한 분 알아요. 세트로 가지고 있는 분.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주류학개론에서 페피바닝크를 오픈하더라고요. 네, 그거 누가 빌려주신 네, 거예요. 오픈해서 시음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멋진 장면을 봤어요. 뭐 대박이죠. 페피바닝크 저도 그냥 이제 법원을 좀 좋아하는 업장들이 있어요. 저랑 이제 친한 곳 중에서도 가면은 맨날 물어봐요. 페피 들어와? 민수야, 페피 언제 와? 그냥 말해요. 기대하지 말라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피바닝클이라고 하는 버번 위스키를 잘 모르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고숙성된 버번 위스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밀버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웰러라고 하는 제품하고 대표적인 이제 그 버팔로 트레이스 그 증류소에서 만드는 밀버번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고숙성 20년, 25년 그 제품들이 굉장히 15년, 20년, 23년. 23년. 네, 23년 제품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안 먹어봤지만 드셔보신 분 말에는 이제 15가 제일 맛있다는 얘기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이 20년이 넘어가면 좀 15, 20, 23 맞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이 좀 틀리다는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 페피바닝클이 그 로고 자체가 딱 이렇게 시가를 딱 간지가 물고 나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시가랑 페어링하는. 저는 페피반 시가가 있어요. 네, 시가가 있어요. 시가가 페피가 이렇게 있는 그 로고가 똑같은 시가가 있는데 페피가 없어서 지금 못 피우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데. 네네, 시가가 있는데 시가가 있어요. 페피바닝크 시가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페피바닝크를 사실 굉장히 본사에다가 많이 푸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무리 시장이 작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제품을 국내에는 어느 정도 줘야지 소비자들의 좀 니즈를 저희가 그래도 충족시켜드려야 그리고 되니까. 이런 게 또 와야 시장이 커질 수 그쵸, 있는 네.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 주면 시장 커질 수 있어 이건데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는 시장이 커져야지 줄 수 있어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네. 닭이냐 계란이냐. 네. 전 나중에 페피가 들어오면은 같이 시가하고 피우려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고 티스테카 피우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비우시는 거를 네. 근데 이런 그런 페피바닝클 같은 제품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본사 쪽에서도 약간 그런 프로모션을 걸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물량을 이만큼 받아라. 근데 그러면 내가 한 병 배정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요즘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끼어 팔기에 그쵸. 네. 대한 부분. 이게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너무 사실 훅 들어갔나? 귀한 술들은 훅 찔렀는데요. 네. 뭐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해. 끼어 팔기라든지 그런 게. 근데 이게 요즘 술이 워낙 귀해지고 그렇죠. 소비는 많은데 물량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업장에다가 이렇게 귀한 술을 줄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냥 페피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거래처에서 발주할게요. 그럼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베럴도 그렇고 비바도 그렇고 저희 제품을 워낙 또 좋아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데 갑자기 이 두 군데를 제껴버리고 그렇게 갈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끼어 팔기라는 거가 뭐 당연히 그런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런 어떤 아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나 커넥션이 그쵸.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냥 알짜배기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 진짜 아니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냥 웃긴 말로 저희 삼립에서 나오는 띠부띠부실도 빵을 팔기 위한 끼워 넣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스티커를 살려면 빵을 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그것도 그런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짜 이 귀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좀 낮은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형성이 됐죠. 그게 뭐 소비자들한테만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수입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그런 거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도 한정된 물량을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골고루 배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시장도 작고 네. 아무런 그런 자기네 제품을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냥 좋은 제품만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페피가 들어와서 업장에 배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거 보겠죠. 이 업장은 우리 사제락 하우스 컴퍼니의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다 가지고 있고 리스팅이 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뭐 증빙을 하죠. 뭐 BTAC도 가지고 있고 179도 다 있고 버팔로도 있고 이에스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하겠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은 근데 뭐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쵸. 예. 이게 아마 무리한 조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페피바니클도 그렇지만 사실 그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나오는 안티크 컬렉션, 네, BTAC. 비텍 네. 제품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면은 사실 어떤가요? 요거는 그래도 좀 더 페피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수입될 이거는 확률이. 국내에 들어오기는 하니까요. 네. 네. 버팔로 트레이스 엔티 컬렉션은 1년에 저희가 받는 게 정말 많아봤자 6세트, 7세트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에 이미 예약을 다 받는 제품. 그래서 저랑 친한 업장 중에 한 곳은 작년 8월에 저한테 아예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 거 제품 무조건 1년 동안 다 쓸 테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거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도 우리 최우선 배정을 해달라. 근데 올해 좀 이슈가 있었죠. 버팔로 트레이스 엔티 컬렉션이 5병이 한 세트예요. 네네. 그래서 조지 티스테그, 윌리엄 랄루엘러, 토마스 앤디, 이글레어, 그리고 사제라. 근데 여기서 원래 1등은 윌리엄 랄루엘러가 가장 탑이에요. 5개 중에. 그렇죠. 근데 조지 티스테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조지 티스테그가 올해 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유는 하나예요. 마스터 디스틸러가 이 티스테그 전용 캐스크가 있는데 숙성을 하고 나온 제품을 맛을 봤는데 맛이 없대요. 자기가 봤을 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도 이거를 사젤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번 컬렉션에는 빠진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지난 저희가 버팔로 트레이스 그 에피소드를 녹음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비텍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에 그 제품에 대한 스펙을 쫙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숙성 창고 몇 번 뭐 어떤 웨어하우스에 뭐 몇 층에 뭐 어떤 열에서 숙성이 됐다. 그리고 도수는 뭐 몇 도로 병입이 될 거다. 뭐 이런 스펙을 쫙 공개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맛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뭐 마스터 디스틸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 포트폴리오에선 좀 약간 흠집이 될 수 있겠다. 그쵸, 해서 뭐 네. 그렇게 하면 제품을 내지 않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이유든 안 들어오면 기분이 그렇죠.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5병이 한 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4병만 들어온다? 아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난감하고 소비자도 불편하고 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이제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여기 조지 티스텍의 불합격한 그 원액은 그냥 스태그 주니어로. 그거에 대한 원액은 추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스터 디스틸러가 어떻게든 쓰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BTAC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제품이 아니라 특별 관리 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웨어하우스나 네. 뭐 캐스크 자체도 아예 이거는 그 비텍 제품으로 만들 거야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죠. 아예 따로 관리를 하고 이 제품은 이제 미국은 한 번 쓴 배럴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엔티 컬렉션을 숙성했던 배럴은 사제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서든 다시 써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약간 이건 비공개긴 한데 재미있는 것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크통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텍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이제는 뭐 넘사벽으로 막 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버번 위스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네. 뭐 이 비텍 제품을 구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사실 저희도 배정을 못 받으니까 사실 구해드리기가 참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사실 힘들어요. 구할 수가 힘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BX 스피치 본사에도
디스플레이 회사 디스플레이용으로 딱 한 세트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거라도 달라고. 그거 죄송하지만 저희도 히스토리로 한 세트는 있어야 되니까 이건 힘들다. 네. 그런 분이 계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가격 인상이 곧 돼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네,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주류가 가격 인상을 다 들어가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류비. 예, 미국에서도 지금 물류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던 회사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페피바니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비텍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말 뭐 블랑톤이나 뭐 스테그 주니어 이런 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워낙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출시가 자체는 예를 들면 뭐 100불이야. 네. 근데 이게 시장에 풀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셀 시장에서 이제 유통되는 것들은 뭐 500불, 1000불 막 이렇게 그쵸. 가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분명히 본사나 수입사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약간 뭐라 그러죠? 제재. 대처나 뭐 제재를 하는 그런 걸 좀 신경 쓰고 있나요? 이게 리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품의 인기가 그만큼 많고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리셀가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격 인상 폭이 말도 안 되게 돼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태그 주니어 저희가 내보내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근데 남대문에 가 살려고 보니까 50만 원이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뭐 30만 원에 팔겠다. 뭐 갑자기 200% 인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거는 희소성이라는 건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원가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우리 제품 귀하니까 500% 인상할게요. 이거는 1000% 인상해도 돼요. 그거는 사실 이제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하는 행동이고. 근데 그게 뭐 비단 이게 주류 시장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명품 시장 뭐 샤넬백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리셀 시장에서 너무 막 가격이 막 뭐 비싸게 유통이 되고 막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제재를 뭔가 본사 입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류 쪽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리셀이라는 게 뭐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유저들이 많아져야지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리셀 시장만 커지면은 본사 입장에서도 사실 너네는 물량 줘봐야 거기에서 리셀만 막 일어나서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너네한테는 물량 안 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 제품을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 밖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뭐 갑자기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준 제품을 자기 아는 사람한테 100만 원에 팔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좀 소비 이윤에 좀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곳은 줄 수가 없죠. 네. 왜냐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 업장이나 아니면은 뭐 샵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그런 일이 한 번 있던 곳은 또 다시 못 주죠. 네. 그 정도 제재는 저희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뭐 인기 있는 제품 중에 스택 주니어나 이제 블랑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블랑톤 같은 경우 국내 수입이 정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 이제 병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랑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사시든 그거는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건데 블랑톤이 국내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 뭐 이렇게 병입 제작은 버팔로체스 증류소에서 하고 있고 싸제락이 관리는 해요. 근데 싸제락은 블랑톤에 대한 판권이 아시아에 판권이 없어요. 아시아에 대한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일본의 한 기업이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 블랑톤을 받으려면 싸제락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블랑톤이 들어오고 뭐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저희도 싸제락 본사한테 블랑톤이 현재 국내에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찌금찌금 유입이 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일본에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물건을 줘라. 그리고 블랑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초의 싱글 배럴 버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고 컬렉터블을 하시는 분들도 그쵸. 워낙 네. 좋아하니까. 병 뚜껑만 다 모으시잖아요. 또 그래서 일본에서 가서 제일 많이 사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블랑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조금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정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수량은 적을 거예요. 블랑톤 같은 경우도 제품군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제품들이 다 거의 다 최대한 수급을 받는 게 다양한 목표. 제품. 그리고 이제 제가 6병인가 8병이 이제 SKU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개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게 한 세트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못해도 한 10세트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걸 때문에도 이제 머리 아프겠죠. 이거 안 주면은 BX랑 연 끊는다. 이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 이제 뭐 블랑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죠. 네. 또 워낙 그것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블랑톤을 진짜 최근에 샵에 있으니까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정말 그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선호도가 높아요. 맞아요. 좀 매니아틱하기도 하고 컬렉터블하기도 하고 뭐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병행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가격이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비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나가죠 정말. 네. 네. 그래서 아마 수입을 해오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제품 중에 스태그 주니어 제품이 또 이슈가 있죠. 이제 조지티 스태그가 생산을 또 안 했는데 이제 스태그 주니어도 생산을 안 해요. 이제 스태그 주니어에서 주니어가 빠지고 스태그라는 제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깔려 있는 제품들은 구바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스태그 주니어가 정말 리셋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국내보다 미국이 리셋가가 더 높아요. 미국에서는 병당 8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외에서 이렇게 술을 막 사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미국을 가서 스태그 주니어를 휩쓸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들리는 소문에는 한국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한 위스키들을 계속 다 쓸어 모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인보다도 오히려.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스태그 주니어가 이제 주니어가 빠지고 스태그가 된다 하면서 근데 이 스태그 주니어가 올해 한 번 더 들어오기는 해요. 네,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들어올 예정은 있는데 이제 이것도 구바틀이 된다고 하니까 치열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배정을 받기 위해서 또 다들 마지막 있죠. 배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들어오면은 이제 배치 넘버 18로 넘어가면서 이제 스태그 주니어에서 스태그로 바뀌는 거죠. 이 맛은 동일한 거죠? 아니요, 맛은 바뀔 거예요. 맛 바뀌고요. 네. 왜냐면은 이 저희가 다른 수입사들도 돌아다니면 바틀이 바뀌면은 맛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뭔가의 어떤 이슈가.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배치 18이기 때문에 스태그 주니어가 성인이 되면서 주니어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스태그 주니어는 주니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약간 주니어란 단어를 쓰면은 약간 좀 어리고 좀 덜 숙성되고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런 명칭을 붙이기에는 워낙 하이엔드 버번이다 보니까 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런 이슈가 또 있죠.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블랑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뚜껑마다 네. 모양도 틀리고 네, 네. 알파벳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다 모으면은 뭐 증류소에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뭐 프로모션을 짠 거는 없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는 사실 글로벌리한 그런 정보라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게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춘천 세계주류인가? 네. 거기에서 그 병행으로 수입된 거겠죠. 그 제품군을 다 따가지고 그 알파벳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조합한 세트를 한정판으로 팔더라고요. 네. 딱 8병인가?
그게 이제 네. 원래는 또 뚜껑 받침대가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걸 딱 꼽을 수 있는. 그 커피바 K 가면은 그죠, 그 그죠, 모아둔 그죠. 그 판에다가 다 해놔가지고 대표님이 네, 봤죠. 네. 그런 거는 따로 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블랑턴 수입하면 블랑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밑에 판은 저희가 수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이미 그거는 글로벌에 있는 이제 POSM이에요. 네. 네네네. 그 제작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야죠 또. 최근에 맥켈란 그 에디션 시리즈 네네네네. 케이스 이렇게 나무 딱- 캐리어 그거 수입해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컬렉터블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거에 또 민감하시니까. 그런 거를 엄청 신경 쓰시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스테그 주니어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참 저도 근데 사실 이거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워낙 귀하다 보니까 뭐 제가 먹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갖고 계시죠? 네네네. 네. 저희는 있죠. 네. 네. 먹으러 가야겠네요. 제가 스테그 주니어를 그 한 번 이제 먹어본 게 이 제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통관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한 병을 무조건 까야 돼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식품의약청에서 제품의 30%인가 40%를 가져가서 성분 검사한다고 그거 한번 먹어봤어요. 네. 대표님 방에 있던 거 대표님 저도 그래도 제가 이 직원인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네. 근데 정말 이 강렬한 맛이 법원 마니아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근데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은 굉장히 좀 한정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글레어 10년도 네. 뭐 잘 보이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안 보이고 웰러 같은 경우도 뭐 쭉 보이다가 또 최근에 또 안 보이고 네. 이런데 이게 수입 자체가 확실히 좀 안 되는 거죠. 요즘. 웰러는 이제 국내에는 안 들어옵니다. 네, 끝났다. 아예 네, 안 끝났어요. 들어오고. 아예.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수 시장에서 웰러의 소비가 너무 많다 보니 더 이상 글로벌로 추출은 안 하겠다 본사에서 통보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웰러도 점점 이제 레어 법원 쪽으로 좀 길을 걷다 보니까 생산량의 감소도 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은 원래 아시아에 안 들어오기로 한 제품 중에 이게 유럽으로 가야 될 제품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원래 러시아를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웰러 제품. 네, 웰러가 저희가 3종이 있잖아요. 네네. 엔틱이랑 뭐 스페셜 리저랑 12년. 네. 근데 그 제품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에 러시아에는 못 가니 그게 우리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죠. 네. 그 미트 법원의 거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웰러가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웰러는 12년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저 딱 회사 들어와서 웰러가 우리 회사 거구나 이러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내는 단종.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비텍 제품을 마셔보기 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체로 그렇죠. 뭐 조지티스텍 조지티스텍. 대신에는 뭐 스테그 주니어. 네. 그리고 뭐 랄로 라우웰러 웰러. 대신에는 뭐 안티크 107이나 네, 웰러 12년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품을 찾으니까 그렇죠. 네. 에틱 107도 꽤 맛있게 좋아 네, 꽤 맛있어 진짜. 네네. 그 웰러 제품도 원래는 정말 와인앤모어라든지 리코샵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웰러 순간- 리저브인가요? 리저브가 많이 그거는 보이죠. 좀 맞아요.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건 좀 보여요. 네. 엔틱이랑 12년이 진짜 힘들고 맞아요. 근데 웰러가 이제 윌리엄 랄루 웰러 그냥 밑에 웰러가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본 거는 3개인데 원래 하나 더 있어요. 네, 흰색 라벨로 돼서 어, 네, 네. 그 제품이 있는데 지금 그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리셋가가 거의 미쳤어요. 제가 듣기로는 리셋가가 1,800%인가 상승했다고 그래서 18배. 네. 웰러도 지금 그 정도 풍기 현상이다 보니 야.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계 맥켈란이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이런 뭔가 리셋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네. 뭔가 이게 다 엉켜버려가지고 이게 요 시기에 정말 그런 부가가치로 확 올리기가 정말 너무 좋은. 그러니까 네, 글로벌로 현지에서의 리셋 가격은 사실 좀 한국 시장은 상관이 없이 현지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소리는 그만큼
해외로 넘어가잖아요. 국내 들어오면 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이미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글로벌에서 아직 국내에는 뭔가 들어오지 않은 제품인데 글로벌에서는 출시가 돼서 이미 유통이 되고 뭐 물량이 적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리셀이 원활하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경매라든지 리셀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 시장에서 뭔가 막 이슈가 있는 제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발매되기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런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오픈런 하든 맞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미 시장에서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제품인데 글로벌에서 막 이슈가 있으면 그냥 다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웰러도 그런 이슈가 조금 마음은 아파요. 저도 막 먹고 놀고 하려면 좋은 술 먹고 싶은데 뭐, 그렇죠. 뭐 글로벌 본사에서 안 준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고. 예. 근데 뭐 또 얘기는 프랑스는 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프랑스는 뭐 시장 자체가 워낙 근데 그게 되게 웃긴 이유예요. 뭐냐면 프랑스 국민들이 자국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엄청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원래 뭐 옛날에는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왜 프랑스 애들은 영어 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한다 하잖아요. 프랑스어로 그렇죠. 얘기한다고. 그래서 프랑스 자국민들이 자기네도 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꼬냑부터 와인 뭐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웰러가 되게 잘 나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는 왠지 뭐, 프랑스랑 멜로랑 잘 어울려. 그 약간 밀버번의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또 준다고 해가지고 또 한국도 달라 했는데 한국은 그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 물량 들어오면 끝입니다, 진짜. 네. 근데 그럼 또 오늘 방송은 가을에 이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네. 우리는 알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을에 올리시죠. 아 진짜 이 방송 듣고 나서 막 또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 한국의 그 주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오피셜이잖아 솔직히 이거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팩트로만 말씀드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렇게 있고 또 이글레어 뭐, 10년 같은 경우는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요, 단종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글레어가 저희 국내 배정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배정받은 거는 이제 다 팔리고 없는 거고요. 쇼트가 난 거고 이번에 또 들어와요. 근데 원래 1년에 들어오는 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1000병 내외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600병 내외로 줄었어요. 또. 네. 근데 그거는 또 이유는 하나죠. 미국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이글레어도 참 가성비 좋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여름쯤에 마지막 재고 남았을 때 이제 몇몇 업장에서 문의가 와서 제가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판매 상승률로 봤을 때 올해를 못 넘기고 쇼트를 날 것 같으니 재고가 있을 때 도매장을 통해서 받아라. 근데 제가 한 몇 군데 한 6군데 문의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받아보셔라. 근데 딱 2군데가 받았거든요. 나머지 4군데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없냐고. 그래서 제가 짜증냈거든요. 아니 내가 받으랄 때 왜 안 받고 이제 와서 찾냐. 네. 그래서 이글레어 같은 경우는 10년 제품은 원래는 그 가끔 업장 다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글레어가 없어요? 그거 이마트에서 팔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딱 그렇죠. 한 2년 전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언제적 말씀을 지금 이글레어도 너무 없습니다. 많아. 그런 사람들 맞아요. 막 너무 많아요. 옛날 흔할 때 네. 그런 가격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치면은 맥켈란이랑 발베니도 많았어요. 나 얼마에 네. 먹던 건데 막 이런 네. 얘기 하시는 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글레어도 지금 10년은 아마 국내 올해 또 들어오더라도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600병 내면 국내에 있는 뭐 싱글몰트 바에다가 3병씩도 못 주는 거예요. 1년에. 예. 그런 이슈. 그러면은 약간 정말 뭐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뭐죠? 익스페리멘탈 컬렉션, 네.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화이트 독 같은 네. 그런 그 뉴맥스 프릿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그런 제품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새로 이렇게 유입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줄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익스페리멘탈 컬렉션이 저희가 재고가 있어요. 예, 이 제품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안에 엑스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실험실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랩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뭐
원래는 없던 기후, 조건, 물의 양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발매를 하는데 1년에 발매하는 병수가 몇백 병밖에 안 돼요. 이 제품 자체. 그래서 저희도 받아봤자 6병, 5병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를 왜 안 하냐면 이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게 정말 이제 실험 정신, 도전 정신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도전 정신이 꼭 맛있다라는 보장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정식으로 저희가 제품 발매는 안 하고 이 제품은 그냥 행사, 너무 궁금해. 네. 행사할 때 행사할 뭐 때나 시험 아니면 네, 좀 이벤트성 그리고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인 제품이고 375ml예요 또 375,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품 출시할 때는 막 다 적혀 있어요. 그 라벨에 어디서 어떻게 했고 뭐 습도를 어떻게 했고 메쉬는 뭘로 했고 그런 게 다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네, 제품이고 뭐 화이트독은 저희가 사실 들어올 예정은 없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독은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왜냐면 소비가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뭔가 원액을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품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네요. 네, 화이트독을 만약에 들어온다면 사실 화이트독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숙성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뽑아내는 대로 그냥 병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화이트독 제품이 도수가 몇 도로 병입됐어요? 그거는 지금 저도 봐야 되는데 국내에 취급 안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네. 만약에 도수가 높다 그러면 재미있는 이게 버팔로 트레이스의 원액으로 재미있게 예를 들면 자가로에서 셀프로 이렇게 캐스크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숙성하고 하시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그쵸, 가능하죠. 저희 그 오크통을 종종 드리는 업장이 있어요. 근데 화이트독 사서 거기다 넣으면 그게 숙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로 BEX 제품 중에서 제가 보드카를 지금 넣어서 숙성 중입니다. 네. 그 증발량이 어떻게 됐었죠? 바통 이제 한 달 됐어요. 어떤 제품? 그 휘틀리 보드카라고 휘틀리 보드카. 버팔로 트레이스의 이제 통을 이용한 보드카가 나오나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이제 증류하는 보드카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휘틀리 보드카도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화이트도 확인했는데 62.5도 네, 맞네요. 네, 그쵸. 첫 증류했을 때 그 원액이니까. 네네. 좋네요 그러면. 네. 다 독입할 수 값도 있는. 저렴하고 그쵸. 네. 오크통에 넣어두면 버팔로트레이스 화이트도 메시 넘버 1 62.5도 125% 돼 있는. 네. 좋습니다. 네. 또 뭐 그거 외에도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휘틀리 보드카. 네네네. 네, 이 제품이 조금 재밌어요. 이 제품은 이제 신제품으로 저희가 출시한 지 이제 한 2달 돼가고 있는데 그 페피바닌클이랑 웰러가 위트 메시빌이잖아요. 네. 메시빌이 위트 건데 이게 같은 메시빌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원재료는 페피랑 웰러랑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드카로 만든 거고. 증류를 좀 더 높은 도수로 한 거고 네. 그냥 필터링만 해서. 그렇죠. 네, 숙성 없이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버번 보드카라고 말씀드려요. 예. 근데 이 보드카는 원래 무생무미 무치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품을 한번 이제 좀 마니아틱한 분들한테 테이스팅 하니까 아 이거는 보드카라고 하기에는 맛과 향이 있다. 너무 강하다 그게. 그래서 언더락에다가 그냥 얼음만 해서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게 화이트독 같은 느낌. 그죠. 그 개념으로도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대신에 도수는 다른 거죠. 네. 증류를 10번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10번 증류하고 3번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생산된 지 꽤 됐고요. 국내에는 이번에 들어오게 된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휘틀리가 뭐냐면 지금 저희 마스터 디스틸러 이름이 휘틀리예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헬런 휘틀리.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리큐르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많은 줄 몰랐을 정도예요, 진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지금 안 나온 제품들 한번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스테그 BTAC 같은 경우는 오크통을 재활용이 안 돼서 사제락이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에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출시 예정 중인 제품 중에는 데킬라 울트라 프리미엄 데킬라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데킬라가 빅텍 캐스크요? 한정판으로 스테그 그치. 주니어 숙성. 데킬라 예. 같은 경우는 스테그 중이 아니라 조지티 스테그 배럴에다가 네, 네. 숙성한. 와. 예. 그러니까 데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번 캐스크를 수입해서 거기다가 숙성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데킬라가 아니라 매지칼이었다. 아, 네, 매지칼. 매지칼로. 네, 요거예요. 네, 데캄버라고 이제 사제라 컴퍼니가 이런 큰 회사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더 퀄리티 좋은. 네. 이거는 궁금하다. 네, 이게 원래 뭐냐면 이거 자체가 법원에다가 숙성을 중심으로 하는 매지칼인데 이번에 정말 소량으로 한정판으로 네, 조지티 스테이크 옥통에 숙성한 매스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3개월 후에 휘틀리 보드카를 영동 오크에서 숙성한 영동 국내산 참나무 피니쉬. 너무 궁금해요, 진짜. 네. 어떤 느낌이 나올지 과연. 또 다른 제품 쭉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 드랍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라스트 드랍이 사실 이제 완전 하이엔드 이제 제품인데 그 골드맨 맥필처럼 독립병자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사제락이 인수를 했는데 신생 회사입니다, 참고로. 네. 근데 이 라스트 드랍이 그 굉장히 유명한 콜린 스캇이라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어요. PRK가 페르노리카에서 원래 그 로얄 살루트 만드신 네네네. 그분 그 정도 되는 마스터 디스틸러만 모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라스트 드랍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버팔로 트레이스 라스트 드랍 에디션이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버번 10대 중에 한 4위 내지 3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제품을 포함해서 6병은 그 해링턴 아니요 잠시만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엄청 비싸 보이진 않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비싸네. 저희 이번에 뭐 출시한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라스트 드랍 콜린 스캇 블렌디드 뭐 50년, 뭐 글렌 로티스 50년, 그리고 라스트 드랍 버팔로 트레이스 에디션,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품이 버팔로 트레이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2년 전인가 출시했을 때 가격이 초고가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해외 리셀가가 2천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매달 볼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제품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실 파이어볼이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리퀴르죠. 저 시나몬 플레이버 있는. 근데 사실 이 사제락 이제 컴퍼니에서 다들 버팔로 트레이스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줄 아시는데 사제락 컴퍼니의 가장 큰 매출 1등은 압도적으로 파이어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 현지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팔려요. 파티 음료로 그냥. 네. 깔아놓고. 네. 그럼 먹고 마시고 놀고. 파이어볼은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시나몬 플레이버 들어간 그 술들이 많잖아요. 보드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 레시피가 있나요 혹시? 제가 이 파이어볼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가 좀 다른 건데 미국인들은 아니면 해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볼 아니면은 뭐 잭허니 같은 단수를 그냥 언더락에다 그냥 꿀떡꿀떡 마셔요. 그냥 쫙쫙쫙 그냥. 근데 국내 이제 저희 이제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단수를 먹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수를 그렇게 딱 권하면은 먹기 조금 힘들다 보니 저는 뭐 탄산수나 아니면은 사과 주스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사과 거를 주스. 네. 사과 주스 잘 네. 왜냐면 시나몬이니까. 네, 원래 시나몬이랑 가장 조합이 잘 맞는 게 애플파이 해가지고 시나몬 파우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과 주스 조금 넣어서 먹으면 정말 그 저희가 그래서 이게 글로벌 레시피예요. 네, 글로벌에서 애플볼이라고 해서 파이어볼에다가 이제 사과 주스를 섞어서 먹는 거 아니면은 레몬 주스 그렇게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파이어볼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죽자 막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레시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드래곤 스핏이라고 용의 침이라는 칵테일인데 파이어볼에다가 타바스코 넣어서 네. 완전 타바스코 한 2대씩 한 다음에 극한으로 가는
제가 지지난주에 청양고추를 이렇게 제가 지지난주에 리미. 그거를 먹고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죽는다. 다음 날 진짜 힘들겠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그런 정말 젊은 세대들이 약간 파티 음료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 드링크나 맞습니다. 뭐 네. 콜라나 이런 거 막 타가지고 그렇게 좀 원믹스 드링크로 맞아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파이어볼은 어렵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되게 무슨 클래식 칵테일처럼 뭐하고 쉐이킹하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갑게 한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넣고 푸어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아 맞죠. 네. 그렇게 먹는 게 저는 가장 맛있다고 봅니다. 그쵸. 역시 많이 놀아보셨어. 역시. 네. 내가 언젠가는 같이 죽을 거야.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은 사실 좀 뭐라 그러지? 많이 이렇게 음용하진 않는 것 같은데 서던 컴포트라는 서던. 제품도 있잖아요. 저는 네. 그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예전에. 네. 그런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랑 같이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던 컴포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이 있고 블랙이 있어요. 오리지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복숭아, 살구 이런 리큐어군에 속하고 이제 서던 컴포트 블랙은 위스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서던 컴포트가 원래 탄생된 일화가 뭐냐면 이제 1874년에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위스키의 강렬한 맛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편하고 쉽게 먹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탄생이 된 게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위스키를 베이스로 해서 가양을 하고 첨가물을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맞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서던 컴포트 블랙은 저희가 하이볼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려요. 하이볼로. 왜냐하면 마시기가 진짜 편해요. 네. 그리고 막 그 술은 좋아하는데 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잘 못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강렬한 그 향, 그 막 스파이시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네. 뭐 이런 제품도 있죠 저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술 잘 모르는 친구들을 그럼 저는 이제 좀 맛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먹고 얘는 이런 거 주면 맛있다. 파이어볼 주고. 친구들 모였을 때. 네, 그냥 이거 한 병 던져주고 저는 혼자 그냥 계속 밑으로 딴 거 먹고. 갑자기 나 그 생각이 났어. 소개팅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드백 주고. 아이 그쵸. 그런 거보다 요즘은 너무 잘 드시니까 맞아.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온 거예요. 이제. 네. 그분이 막 와 위스키 너무 많다, 분위기 너무 좋다, 파이어볼 한 잔 주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는 파이어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이 많은 위스키 중에 파이어볼이 없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쉬웠네요.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볼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술이에요. 원래 그 저희가 세계 3대 향신료 하면은 이제 정향, 시나몬, 이제 그리고 후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향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잘 드시는데 잘 못 드시는 것처럼 시나몬 그 계피 자체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도 안 드세요.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근데 시나몬. 시나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먹으면 그 웃긴 말로 환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나몬 리큐어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빔도 가지고 있어요. 진빔 파이어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개 테이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중에 99명은 저희 제품을 더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진빔이 이기지 못한 제품군 중에 하나죠. 매출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제라 컴퍼니의 어떤 뭐죠? 매출을 가장 담당하는 사실 그런 뭐 제품이 있겠죠. 이렇게 방송 이게 녹음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가 아까 계속 말했던 굉장히 귀한 버번들 있잖아요. 네. 그거 국내 많이 받으려면 저희가 파이어볼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파이어볼을 볼륨을 키워야 돼. 파이어볼을 많이 팔아야지 사제라 본사에서도 너희 많이 파는구나. 그러니까 페피반 빙크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파이어볼 많이 팔아야죠. 파이어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파이어볼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런 제품을 드시면서 다른 제품도 버팔로도 많이 드시면서 그래야지 회비는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송 내보내야겠네요. 내일부터 파이어볼 가게 내일부터 파이어볼만. 네. 요렇게 해서인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너무 많아요. 저희 뭐 사지다락트 포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OFC라는 제품도 있고 한데 제가 저희 회사 제품을 한번 전 제품을 교육하는 거를 저희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와 정말 짧게 하려고 해도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겠다. 네. 왜냐면 뭐 이래서 OFC라고 해서 저희가 가진 하이엔드 법원 이것도 사실 이제 1, 2년 전부터 예약을 받는 제품인데 이 OFC가 뭐냐면은 원래 버펄로 트레이스의 전신 증류소잖아요. 그렇죠. 올드 쿠퍼, 올드 패션 올드 쿠퍼라고 패션 네. 그거를 기념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뭐 원래는 100병, 200병, 300병 하다가 재작년에 1000병 딱 만들었는데 국내 6병 딱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병은 7병을 수입을 했는데 한 병은 통관 작업을 하고, 한 병은 대표님 방에 저희가 히스토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병을 이제 배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저희가 가진 카파리라는 커피 리큐어도 있어요. 그게 세계 2대 커피 리큐어 중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깔루아라는 브랜드를 워낙 많이 알다 보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카파리랑 깔루아가 계속 경쟁 구도예요. 아마 깔루아가 조금 더 높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너무 많아서. 네. 그러네요. 몰랐던 것도 많고. 근데 제품군이 약간 걸을 타선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싱글 몰트 하나만 더 있으면은 저희 제품만으로도 업장 하나 운영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장난으로는. 네. 뭐 이거 말고도 저희가 뭐 플레이버 보드카도 또 타카라고 또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중에 또 사제라 라이. 아, 그렇죠. 네. 이걸 마지막 네. 사제라 컴퍼니에서 사제라 그쵸. 라이를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회사가 아시죠? 미국 최초의 칵테일이 사제락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또 사제라 라이가 또 라이 위스키에서도 이제 탑이거든요. 네, 가장 고가고 고퀄리티로. 네. 그래서 막 교육을 들어가면은 사제라 칵테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녹음에서 버팔로 트레이스를 설명할 때 이 버팔로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서 네. 저는 그때 이제 워낙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물소대나 들소가 네.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이제 버팔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감탄을 자아냈죠. 네. 역시 멋진 표현. 기가 막히네요. 물소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이제 사제라 컴퍼니 제품들을 한다 그래서 예전 그 버팔로 트레이스 했던 에피소드를 쭉 들었어요. 오면서 차에서도 듣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버팔로 트레이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다음에 이제 삼티니님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나 다시 해도 돼?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네. 전날 술을 많이 먹었더니 그게 딱 술이 깨면서 뭔가 이렇게 딱 영감이 올라왔어요. 영감이. 아무튼 너무 오늘 많죠. 네. 긴 또 이렇게 시간 동안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앰버서더님이 맨날 양꼬치에 소주만 먹을 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석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 느낌이. 항상 밖에서 양꼬치 소주 먹고 딱 가게 가서 우리 일치구이 먹고 그렇게 놀았는데 네. 언제 한번 또 모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뭐 저는 이렇게- 불러만 주신다면 달려오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랑 길게 녹음을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저희 BX가 사실 이런 활동이 좀 없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유튜버도 많이 찍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올 의사가 있고요.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녹화가 아니라 녹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녹화를 하면은 사실 집중도가 조금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선도 어디에도 네, 있죠. 맞아요. 카메라도 있고 앞에 사람도 있고 막 감독님 계시고 한데 이렇게 저희끼리 녹음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전달로는 더 확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그 청취자분들도 되게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돌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보다 집중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돌려듣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저희 한 500여 분의 그 청취자분들이
집중해서 이 사제락 컴퍼니의 제품군들에 대해서 네.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걱정은 오늘 제품에 대한 공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런 게 아주 좋아요. 네. 지난번에 그 글렌알라키 때 그 최선미 과장님 오셨을 때도 요런 소스들을 네. 이렇게 던져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는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 또 이런 주류 마니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요. 제가 오늘 공개한 몇 가지 얘기 중에는 이게 들어와? 와 대박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매지컬 중에 티스텍 숙성한 한족판도 들어온다 말씀드리고 블랑스톤부터 이거를 듣고 좀 문의가 많이 쇄도할까봐 아니면 혹은 제가 말한 게 이행이 안 돼서 그때 분명히 방송으로 들었을 땐 들었는데 왜 안 들어오죠? 이러면 살짝 걱정되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저희를 이렇게 딱 가입하신 분들은 500여 분이신데 네. 실제 뭐 봐보면은 그쵸. 영상이 음성이 올라가고 나면은 한 2-3천 회 정도가 하루에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입을 안 하시고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아마 그리고 또 분명히 듣는 분들 중에는 업계 관계자분도 계실 거고 그럼요. 많이 계실 테고 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싱글베럴 컬렉션 한 개는 이미 예약이 된 걸로. 네. 네네네. 저도 파이어볼을 열심히 먹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 두 분 다음에 오셨을 때는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마무리 해주셔야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연습을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약간 수줍게 하시면 돼요. 수줍게 약간.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양꼬치 먹으러 너무 갑시다. 좋다. 양꼬치랑 파이어볼.